안녕하세요. 8월경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남친과는 오랜 시간을 만나왔어요. 대략 10년 정도. 젊을 때 예쁜 나이에 제 청춘을 다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집안의 큰딸이에요. 동생이 아직 학생이다 보니 집안의 대소사는 제가 다 해결하고 짊어지는 편이라 급여나 성과금 등 집안에 들어가는 돈이 꽤 많습니다. 남들이 생각할 땐 정말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집안에 잘하는 편이죠. 어릴 때는 몰랐지만 커가면서 어느 순간 집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가족들에게는 어떻게든 다 해주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3, 4년 전에 암으로 수술을 받으시고 동생은 아직 학생이다 보니 제가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올해 드디어 동생이 졸업을 하게 되었죠. 제 급여가 대략 400 안팎 정도라 다른 사람보다는 꽤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부모 내 가족에게는 내가 못하더라도 남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은 욕심이 생겨 남들 모르게 혼자서 짊어지는 짐이 많게 되더군요. 제가 금전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에게는 걱정하지 말라 하고 빚을 지더라도 다 해결하려고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은행에서 빚이 4천만 원 정도 지게 되었고 결혼 자금으로는 2천만 원 정도밖에 모아두지 못했습니다. 남친에게는 모아놓은 돈만 오픈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남친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위로 누나들이 줄줄이 있고 막내 아들로 자라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누나들이 용돈이며 병원비며 다 지원해주고 계시고 월세까지 받아서 생활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다 두 분 다 일을 하고 계셔서 노후에 사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튼 뭐든지 누나들이 알아서 하다 보니 막내 아들인 남친은 집안의 대소사 등 모든 일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기에 자기 몸 하나만 건사하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친은 우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해가 되는 가족은 필요 없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가족만 필요하다 하는 주의이고 앞으로 생길 내 가족만 잘 살면 그만이다 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또 엄청난 짠돌이에요. 거기에 막내라 그런지 약간 철부지 같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정부모님 병원비를 제가 계산하면 그걸 왜 네가 혼자 내? 이런 식이고 마트에 가서 생활용품이나 반찬을 산다 하면 왜 그걸 네가 다 해? 이런 식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돈 문제에 있어선 굉장히 짠돌이고 주도 면밀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저는 이 사람 우리 집에서 만약 나에게 기댄다든지 내가 생활비를 주고 그걸로 생활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장난 아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나름 자격지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친정을 무시할 수도 있겠다. 아님 나중에 괜히 내가 무슨 약점이라도 잡힐 수 있겠다 하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남친에게 집안일로 힘들 때 손을 벌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남친 또한 제가 힘들 때나 친정 아버지께서 수술하셨을 때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보태서 해 라고 하며 먼저 손을 내민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친을 만나는 동안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팔자를 고치겠다 하는 생각 또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어쩔 땐 남친이 굉장히 부럽기도 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딸로서 해야 할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남친은 여유 있는 부모님과 누나들이 있으니 참 편하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어쩔 땐 얄미워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딸로서의 힘든 점 때문에 남친에게 기대고 싶기도 했고 제 마음을 알아주길 바랬습니다. 그냥 금전적으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편하게 기대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간 지켜본 남친은 이야기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입 밖으로 꺼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었었죠. 또 제가 급여를 적게 받는 게 아니다 보니 빚이 있다는 것에 대해 절대 이해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빚이 어떻게 생겼건 간에 이유를 불문하고 그 사람 성격상 엄청 난리가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동안 이래저래 해서 빚을 이렇게 지게 되었으며 어떠한 일이 있었다 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왜 없었겠습니까?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집안일로 제가 돈을 내고 계산할 때 왜 네가 다 하냐고 반문하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해 못 해줄 거라고 생각했고 괜히 했다가 무시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자격지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결혼해서 모든 돈 관리를 본인이 하기를 원하던 사람이라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 혼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을 봐왔지만 이 사람은 집안일로 내가 힘들 때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고요. 그래도 다른 좋은 점이 있으니 이건 기대하지 말고 살자. 내가 그만큼 벌어서 친정에 드리면 되니까. 약점이 될 만한 거, 싫어할 만한 거에 대해 알아서 좋을 게 없고 오히려 모르는 게 약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4천이라는 돈, 한 달에 70만 원씩 앞으로 5년만 갚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영업직이다 보니 급여가 들쑥날쑥하지만 아무리 못 벌어도 300 이상은 벌고 있어요. 혼자 어떻게든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쓰는 최소한의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친정에 보태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남친이 돈 관리를 본인이 하겠다고 했을 때 각자 알아서 관리하자고 말했었죠. 여자라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딸을 가진 집이건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친정일에 아들처럼 발벗고 나서서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지 뒷짐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 남친의 이런 이기적인 점들을 감안하고 이해했습니다. 다른 좋은 면들이 많이 있으니 이 정도는 내가 짊어지자 하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남친이 워낙 돈에 관해서는 주도 면밀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이니 이것만큼은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동안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만든 사람이 남친이었다는 생각도 했고요. 제가 일을 안 하면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월급으로 친정에 얼마씩 준다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똑같이 벌면서 제 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전처럼 도움을 주진 못하겠지만 비슷하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지난 10년간 이런 제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풀어나간 적이 전혀 없었고 이런 말을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친이 전후 상황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에게 빚이 있다는 것만 알게 되었습니다. 남친이 항상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제가 한 달 용돈으로 80만 원 정도를 쓰는데 급여에서 쓸 거 쓰더라도 모아둔 돈이 2천밖에 없다고 하니 의심스러웠겠죠.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신용 정보를 조회해달라며 다짜고짜 토스 신용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당황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그냥 보여주고 말았는데 그게 본인에게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빚을 숨겼다며 사기 결혼하려고 했냐? 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워낙에 돈에 대해서는 냉정하다 못해 차가운 사람이라 이야기할 엄두를 못 냈던 것 뿐인데 그 사람은 제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그 빚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연락은 다 끊고 문자로 빚을 숨기고 사기 결혼하려다 걸린 파렴치한 연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친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던 4천만 원이란 돈이 빚으로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충격이겠죠. 그런데 제가 그걸 갚아달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해결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최소한 당사자인 저한테 먼저 어떻게 생긴 거고 왜 생긴 건지 물어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다짜고짜 사기 결혼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게 사기 결혼인가요? 남친이 계속해서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니 저도 눈이 뜨이더라고요. 어쨌든 친정이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 마음에 안 든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일도 안 하시고 기대려고만 하시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열심히 사시는데 거기에 제가 큰딸이다 보니 더 남부럽지 않게 남한테 뒤지지 않게 해주려는 욕심이 좀 큰 것뿐이에요. 여자로서 친정이 가난해도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가뜩이나 딸한테 항상 미안해하시는 부모님에게 사위한테까지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전긍긍하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해 돈 벌어서 내 가정에 충실하며 아끼고 남은 돈으로 내 친정 모르는 척 안 하고 도와주며 살겠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은 친정 일에 대해 모르는 게 약이니 그냥 말하지 말자 라고 결론 짓고 숨긴 거였죠. 그리고 힘든 건 내가 다 감수하고 다른 좋은 점이 있으니 그걸 보면서 잘 살자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친 말대로 현실이다 보니 내가 이런 힘든 일을 다른 누구도 아닌 남편한테 말 못하고 쉬쉬하며 살아야 하나 하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그 긴 세월 동안 말 못하고 혼자 가슴앓이를 했던 이유는 이런 모든 일들을 알아야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뻔한 결과니까요. 너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이런 거 몰라줘서 미안하다. 이런 말 나오는 게 남자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저런 말들 바라지도 않았지만 사기를 쳤다니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여자로서 큰 딸로서 부모님 걱정하고 도와주려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딸로서의 본능이고 도리가 아닌가요? 자기는 속 편하게 마음 편하게 위에 줄줄이 누나들이 다 알아서 해결해주고 자기 몸 하나 건사하면 그만이지만 저는 다릅니다. 해야 할 일,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은 집안의 가장 아닌 가장이니까요. 결혼하면 이것도 예전만큼은 못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심란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땐 남친한테 편하게 말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며 의논하고 싶었지만 엄두도 안 냈어요. 겁이 났으니까요. 왜 네가 다 하냐고 난리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숨겼더니 비디는 걸 숨겼다고 앞뒤 전후 사정도 묻지 않고 사기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친정 부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설에 인사하러 오지도 않더군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결혼할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도 의심스럽네요.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접어두고 인사라도 드리고 가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본인 기분 안 좋다고 명절날 기다리고 계신데 안 오다니 너무 괘씸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믿고 평생 내 인생을 맡겨도 되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제 청춘 10년을 도둑맞은 기분이고 사기는 제가 당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믿고 결혼을 해야 하는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제가 10년이란 세월 동안 말 한마디 못하게 되었는지 또 못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안 하나 봅니다. 남친 입장에서는 놀랐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저한테 왜 그런 거였는지 물어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고 사정을 다 듣고 나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짜고짜 사기 결혼이라고 하다니 이게 정말 사기 결혼인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집 힘들어요. 친정 힘들어요. 딸이 다 보태주고 살고 있어요. 하고 시댁에 공고하게 되어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결혼은 평생 내 편이 될 사람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 편이 될 사람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곧 저와 결혼을 할 사람이 저한테 사기를 쳤다고 하네요. 솔직히 여자 수입 많아봐야 보통 200 정도 아닌가요? 저는 300에서 400 정도 벌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기에 그 수입에서 친정의 반 정도 보태겠다는 거였고 결혼하면 혼자의 몸이 아니니 서로 의논해서 잘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결혼해서 가정이 생기면 지금처럼 친정에 모두 드리는 건 못할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정 부모님께 더 마음이 쓰이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결혼해서도 제가 일해서 제 돈을 드리겠다는 건데 남친은 마치 제가 월급을 다 친정에 쏟아붓는 건 아닌가 하고 지레 겁부터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친정이 무슨 거지도 아니고 전 이제 반은 포기했습니다. 숨기고 싶은 것까지 다 파헤쳐져서 알아냈으니 전후 사정 다 들어보고도 본인이 이해할 수 없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들어보지도 않고 빚만 있다는 이유로 숨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기치다 걸렸다고 하네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부모님께 잘하려는 마음이 앞서서 빚을 지게 된 제가 죽일 년인가요? 빚 만든 걸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다 자식의 마음이었어요. 못해주던 거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이런 제가 정말 사기치는 못된 년인가요? 이제 저를 사랑하긴 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돈 타령에 지치네요.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라 자기한테 행여 피해가 갈까 전전긍긍하는 게 항상 보였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왜 그런지 물어보지도 않고 대화도 해보지 않고 다짜고짜 사기치다 걸렸다니요.
10년의 세월을 무 자르듯 할 수 없는 거고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이 빚에 대해 아직 대화 한마디도 못 해봤네요. 이런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누구 맘대로 본인이 쓸 최소한의 돈만 남기고 친정해줘요. 남자가 이런 소리 했으면 용서가 되겠어요? 결혼을 해서 새 가정을 꾸렸으면 둘 다 자기 가정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본인이 쓸 최소한의 돈은 얼만데요? 생활비 안 되고 저축 안 할 거예요? 솔직히 남의 집 가장은 거기서 가장 노릇을 계속해야지 결혼해서 엄한 상대방의 인생까지 바닥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고 봐요. 배우자 될 사람이 엄청 부유해서 그걸 용인해주는 게 아니라면요. 서로서로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간신히 먹고 사는 세상에 남의 집 가장 노릇까지 한다니요. 두 번째 댓글. 구구절절 썼지만 죄다 자기 변명이네요. 어쨌든 안타까운 친정 사정은 냉정히 말하면 그쪽 사정이고 남친분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결혼까지 생각했으면 오픈할 건 하고 상대방 결정에 맡겨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님 상황이면 그 사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죠. 제 남편이 그랬으면 사기 결혼이라고 혼인 무효 소송 진행하고 싶어질 만한 사정이긴 하네요. 세 번째 댓글. 더럽게 길게 본인 변명을 했는데 사기 결혼까지는 아니라도 배신감이 느껴질 만한 일은 맞잖아요. 글의 반 이상이 본인 합리화네요. 네 번째 댓글. 자꾸 10년 세월 아깝다 하는데 님만 아까울 것 같나요? 전 오히려 돈 관리 개념 철저한 남자 쪽이 더 아까울 것 같은데. 예비 신랑도 도망갈 기회를 놓친 건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얘기했다면 10년 되기 전에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죠. 다섯 번째 댓글. 와, 진짜 이기적이다. 생각이 뭐 이러지? 구구절절 자기 변명에 합리화해 남자 입장은 조금 더 생각 안 해주고 나쁜 놈을 만들어버리네요. 그리고 자꾸 엄두도 못 냈다고 하는데 결혼할 엄두는 어떻게 내신 건가요? 다른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가족들과 평생 사세요. 여섯 번째 댓글. 진짜 이기적입니다. 부모님 모시고 혼자 사세요. 지 부모님 짠하지 않고 효도 안 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장녀고 차녀고 다 떠나서요. 독립된 가정을 꾸릴 생각 자체가 없으신 분이네요. 일곱 번째 댓글. 미친년인가? 빚까지 져가면서 친정 식구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다는 마음가짐 자체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완전 개념 없는 짓이죠. 결혼하고도 계속 친정 도울 생각이면 미리 말을 해야 하고요. 무슨 내가 번 돈으로 도울 거니 괜찮다고 지 마음대로 정하고 난리야.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